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개인 사업자 아니면 이제 창업 예정자라고 하시면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면서 사업 자체도 어렵죠. 매출을 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노무입니다. 노무. 내가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한다면 이 노무를 모르고 했다가는 정말 돈 버는 거는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대표님도 그냥 난 직원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잘해준 건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번 노동청에 불려가고 사업을 접기까지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정말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그 분야 이제 전문가인 노무사님을 모셨어요. 이 책의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2022년 개인 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임금, 인사, 노무관리. 네, 조금 딱딱하고 어렵지만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업 예정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창업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런 책 정도는 옆에 딱 두고 내가 뭔가 질문이 생겼을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제 보셔야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책 분명히 안 읽으실 테니까 제가 핵심 사항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명 노무사라고 합니다. 그 노무법인 지안에서 대표 노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2000년부터 이제 사회생활 좀 시작을 해서 네. 한 7, 8년 정도 회사를 좀 여러 군데 옮기다가 이게 제 체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잉클에 많이 계시는 또 다니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처럼 제2의 인생으로 뭐로 할까 하다가 노무사를 선택을 했고 공부를 해서 2010년부터 노무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큰 회사 뭐 노무자문도 하긴 하지만 주로 저는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네. 뭐 창업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뭐 노무 상담, 뭐 교육, 뭐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 그 아빠는 노무사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거기 가시면 또 이 책에 있는 상당수의 내용을 또 직접 영상으로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나한테 문제되는 것들 또 내가 꼭 필요한 것들 한번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노무사를 활동하시면서 지금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또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청 등등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자문위원으로도 이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거, 꼭 알아야 될 것들 이제 몇 가지를 질문을 이제 드려볼게요. 요 끝에 우리 노무사님이 요번에 나온 책인데 5명한테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직원으로도 일을 해보시고 또 현재는 이 노동 현장에서 이제 노무사로 일을 하시면서 네. 예전과 다른 좀 요즘 그 노동 현장 분위기를 체감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일단은 제가 2010년부터 노무사 활동을 했는데요. 네. 그때랑 이제 2021년 현재랑 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직원, 그다음에 뭐 회사 또는 사업주 입장, 그다음에 네. 정부가 있을 텐데요. 먼저 예상하시겠지만은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직원들이 하시는 분들, 소위 근로자분들의 권리의식이 뚜렷하게 향상이 됐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자신의 권리 주장을 이제 뚜렷하게 한다는 네, 거죠. 네, 참지 않고. 네. 예전에는 몰라서도 못 하셨고 네. 또 알아도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셨는데요. 그렇죠. 요즘은 당연히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네, 주장을 네,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노동법이나 뭐 노동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건 네. 제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뭐 네이버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요즘은 이렇게 질문만 해도 답변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식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지식 때문에 분쟁이 더 커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권리의식도 강화되시고 또는 지식도 많아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쟁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분쟁이 결국 이것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아졌다는 거죠. 일단은 분쟁이 많아지기도 했고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임금을 왜 안 주냐, 네. 뭐 퇴직금을 왜 안 주냐 이런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고도화됐죠. 그런 건 당연히 당연한 거니까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는 임금 계산이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권리 주장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일단 다툼이 생기면 무조건 불리하죠. 사업주가. 그래서, 네. 그래서 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나한테 어떤 것들이 불리한지 또 모르고 내가 또 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내 딴에는 나름 한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요즘에 그 자영업자나 이런 소규모 사업자에서는 네. 이 주로 문제되는 그 노무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일단은 이제 큰 회사와 작은 회사와 뭐 차영업 기업이나 이렇게 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좀 소규모 네. 또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네.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임금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월급을 뭐 200만 원을 드립니다, 300만 원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근무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최저임금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서로 근로자분도 정확히 근무 시간 대비 임금을 얼마를 지급을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또 네. 특히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는 충분히 준다고 생각을 하고 옆에 분보다 많이 주는데 근무 시간이 길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예, 그냥 단지 300만 원을 받으니까 많이 받으니까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임금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 큰 줄기로는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이요.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을 하십니다. 뭐 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뭐 소위 말해서 택배 하시는 분도 있고 라이드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이분이 네. 근로자냐 프리랜서냐에 따라서 퇴직금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창업을 하시거나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저는 나는 퇴직금은 당연히 없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퇴직금을 달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라고 네. 했는데 노동부에 가게 되면 당신은 이분은 근로자입니다. 네. 근로자인데 1년 했으니까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당황하시는 그랬군요.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업주에서 이건 당연히 안 줘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퇴직금 범죄에 포함이 되는 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1년에 3천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의향이 있어서 3천만 원을 지급해 왔는데 갑자기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럼 250만 원 추가되는데 그런 분들이 10명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2,5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분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그런 거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좀 전에 그 노무유시 이제 3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최저임금. 네. 임금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네.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도 사업주지만 가끔은 통장이 빌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월급은 날은 225일인데 그 직원들한테 들 외부 자금이 한 30일 날 들어와요. 그럼 네. 5일 동안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직원들한테 자, 이번 달이 좀 늦어지니 5일 뒤에 주겠다. 이것도 노동법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위법인 건가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너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예, 일단은 정답을 말씀드리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5일 있다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뭐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사장인데 뭐 이렇게 해서 아니 5일 늦게 받는 거면 내가 안 준다는 것도 아닌데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시면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4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중에 네. 정기불 원칙이라고 그래서 임금의 지급일을 하루라도 늦게 되면 좀 약간 좀 겁을 들이면 전과자가 되실 수도 있고 그래요. 벌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네. 반드시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하시면 괜찮은 건데 그런 양해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10분 중에 5분은 양해를 해줬는데 5분은 하지 않는다. 네. 그러시면 그분들이라도 우선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대표님은 어쨌든 법에서 말하는 뭐 벌금도 말씀드릴까요? 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어마어마하네요. 네. 무슨 물론 중범죄를 뭐 감옥까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실제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 가벼운 문제는 아니시는데 꼭 동의를 구해라.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통지냐 동의냐인데 그럼 동의 절차는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구두상으로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서면을 받으시면 노동법은 뭐든지 서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다만 서면을 대체할 수 있게 뭐 녹음을 하신다거나 네. 뭐 동영상 지금처럼 촬영을 해서 하시면 어쨌든 증명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얼마 몇 명 되지도 않으시는데 막 이렇게 서면 받고 그런 것보다는 좀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과 5년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노동 현장에서 이제 사업주하고 고용자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뭐 밀리면 다음에 줄게 네. 굉장히 뭐 이렇게 좀 프리하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진짜. 바로 그냥 정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한 5년, 요 10년 요 사이에 근로자들의 권리 주장이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적극적이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냥 뭐 내가 예전에 근로자로 해왔던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임금, 두 번째 퇴직금, 또 하나는 어떤 이슈였죠? 임금 문제랑 해서 임금 퇴직금이랑 그 최저임금 문제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해고 문제인데요. 해고. 예. 우리나라는 사실은 근로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해고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그래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대로 내보내는 게 이 법 체제에는 네, 불가능하다. 사실은 이제 근로자분들은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정당한 있습니다. 이유. 예, 네. 근로기준법상에. 네. 근데 이 법에서 말하는 이 정당한이라는 게 사회에서 생각하는 또는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당한이랑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정당한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하게 해고하려면 그분이 거의 범죄 수준의 것을 하셔야 됩니다. 범죄 수준. 불을 질렀다거나 네. 돈을 훔쳤다거나 누구를 때려서 감옥에 갈 정도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일을 조금 못한다거나 또는 사장님 말을 좀 잘 안 듣는다거나 직원들끼리 막 좀 싸운다거나 자 그런 경우에는 그분을 해고하는 건 좀 어렵고요. 다만 징계는 가능합니다.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감봉도 할 수 있고 뭐 정직이라고 해서 네. 뭐 조금 이렇게 출근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런 징계를 할 수 있지만 노동법상에서 해고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원을 살인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큰 기업에서는 그걸 어떤 분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들을 굉장히 많이 뭐 초심도 하고 재심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자영업이나 네.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마음에 안 들면 예전에 본인 생각들 하셔서 그렇죠. 네. 하면 이제 해고 뭐 나오지 마세요. 뭐 이럴 거면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해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네. 어떤 사건을 진행하고 하게 되거든요. 네. 노동부가 아니고요. 노동위원회는 어디 소속인 거예요? 노동위원회는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네. 각 지방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쉽게 말하면 서울진호위, 뭐 경기진호위 이런 데서 1심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라고 세종시에 있는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고는 정당한이라는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고 절차를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게 되면 네. 거의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고 문제를 잘 다루셔야 되고 해고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장님은 어떠한 사람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이 해고라는 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은 절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고 사정을 설명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권고사직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분이
다니고 싶지만 그래도 대표님이나 회사의 사정을 받아서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회사의 의지로 이제 퇴사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상책, 뭐 임금을 조금 더 드린다거나 위로금을 드린다거나 뭐 실업급여를 처리해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일선에서는 그 해고라는 게 사업주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직도 좀 쉽게 일어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도.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당해고로 판결이 되면 사업주는 또 어떤 불이익이 있으시나요? 네. 진짜 질문이 참 좋으십니다. 자, 해고가 부당해고로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 사건이 없었던 시점으로 타임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 3월에 해고를 했는데 그게 부당해고로 인정이 됐는데 그게 시점이 5월이었다고 하시면 네. 5월에 그분은 그 이전 상태로 돌려야 되니까요. 다시 복직을 하셔야 되고 3월부터 5월까지 일을 안 하셨지만 네. 일을 그냥 그분은 원래부터 있었던 걸로 다시 갔기 때문에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임금을 주셔야 되죠. 근데 그게 뭐 최장 2년치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시면 한 2, 3년 걸려서 2, 3년치를 주고 복직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소기업에서는 그렇게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런 일도 많지는 않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일들은 진짜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께서 난 해고가 굉장히 어렵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고 최대한 유연한 방식, 공고사직이라든가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근로자가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대표자하고 그 나간 직원하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없던 걸로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 소송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당사자 간에 어떤 방식이든 협의가 되시면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제가 알심은 이번에 이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네. 막 너무 그냥 힘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돈으로 협의를 봤어요. 네. 근데 그분은 악의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몰랐던 거죠, 이런 상황 자체를. 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이게 너무나 쉽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재차 강조드리지만 근로법도 너무나 강해졌고 또 직원들도 자신의 주장을 우리 시대하고 달라서 적극적으로 또 요구를 하고 또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 사업주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까지는 아니고요. 벌금. 네, 벌금 내시고 요 해고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여담을 좀 해드리면 사업을 하시면서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으시면 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해고는 돈으로 때우면 되지라는 사건도 있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상호 간에 감정이 상합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에 속하잖아요. 그쵸, 네.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어려운데 맞아요. 이 해고는 사람들의 정말 멘탈, 정신을 깊숙이 건드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그쵸. 해고를 당하시면 정말 인격살인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게 네. 처리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돈으로 해결이 안 되면 정말 방법이 없고요. 머리 다 빠지시고 우울증 걸리시고 하는 문제가 정말 이 해고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표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지만 정말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사전에 해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네.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실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선 하나만 3가지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임금 문제, 해고 문제, 그다음에 문제가 대기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관 업무라고 하죠. 그래서 직원 일하시다가 산재가 나셨을 때, 그다음에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행정처리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 데 관련돼서 다치셨는데 조금만 다치셨으면 산재를 처리할 거냐 말 거냐, 또 4대 보험은 가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분이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싫다, 뭐 이런 행정기관과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실 점은 그냥 원칙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원칙. 네. 이 사람이랑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산재 처리 안 하기로 했다. 4대 보험 안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추후에 문제가 되면 원칙적인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불이익을
오롯이 사업주가 받게 돼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원칙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가랑 얘기를 좀 통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지 그냥 이 사람이랑 나랑 그러기로 했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게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회사가 크진 않지만 지금 이제 노무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노무 컨설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겪으신 대표님을 보고 작년 말부터 이제 도입을 했어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